반갑습니다. 달밤 택시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초보 기사가 꼭 알아야 될 10가지를 한번 올린 게 있는데 그게 반응도 좋고 댓글에 많은 분들이 다른 팁도 좀 알려달라, 노하우를 좀 전수해달라, 뭐 노하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초보 기사님들이 처음에 시작하면 좀 막막하고 모르는 것들이 많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제가 몸소 느낀 나름대로의 뭐 꿀팁, 뭐 그런 노하우, 그런 걸 한번 더 정리를 해서, 솔직히 너무 방대해요. 뭐 10가지만 있을 수가 없죠. 제가 그때 생각나는 거 먼저 미리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번 시리즈 편으로 제가 생각날 때마다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꼭 이런 내용만 다루지는 않을 것 같고 다른 것도 올릴 건데,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다 기록을 해가지고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앞에 10가지 중에 한 번 더 보충할 게 있어서 한 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 10가지 중에 시간대별, 뭐 장소별 이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시간대별만 한 번 더 얘기를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대별, 우리는 택시는 24시간 다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 나갈 수 있고. 근데 제가 일하는 시간이나, 저도 낮에도 일을 다 해봤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아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새벽 4시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새벽 4시부터 5시까지는 6시,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공항이랑 역이 많습니다. 부산은 그렇습니다. 뭐 타 지역도 다 지역마다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부산 기준으로 한 말씀 드려보는데, 타 지역은 제가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은 부산 내용을 한번, 뭐 서울하고 부산 뭐 대도시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기차가 4시 20분이랑 4시 40분이 있습니다. 다른 날은 다 5시 이후에 5시 5분인가 10분인가 저 차가 있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 4시 이후에 역을 많이 갑니다. 월요일 날은 일찍 가는 손님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위주로 역 손님을 좀 노려보는 게 좋고, 공항은 부산 같은 경우는 4시부터 6시까지 국제선이 많기 때문에, 공항은 제가 느끼기에는 토요일이 손님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공항이나 역 같은 경우는 제가 부스트콜을 겁니다. 그 동네 주소로 잡아가지고 부스트콜을 걸면 뭐 저한테 콜을 위주로 주나요?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고, 뭐 공항이나 역 같은 경우는 시간 다양하죠. 뭐 낮에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그때 좀 집중해서 콜이 많이 뜬다는 거. 그리고 아침 6시, 8시에는 고등학생, 중학생도 많이 탑니다. 뭐 사정 있는 애들 타겠죠. 그리고 7시부터 9시가 출근 시간인데, 출근 시간은 답이 없습니다. 차도 많이 막히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뭐 저는 뭐 멀리 가는 손님도 태워봤고 가까이 가는 손님도 태워봤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학생들 태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단타가 많거든요. 짧은 거리 기본 요금이나 가까운 거리에도 많이 탑니다. 근데 그거 저는 나쁘지 않다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 앞에는 항상 아파트가 있습니다. 손님 내려주고 애들 내려주고 나오면 무조건 또 아파트 안에서 콜이 뜨거든요. 그리고 9시 이후에는 병원 가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병원 가는 사람들,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는 진짜 병원 가는 사람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병원을 못 가니까 병원 위주로 또 일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9시 이후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게으른 엄마들이 셔틀버스를 못 태워가지고 택시 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점심시간은 11시 반부터 2시까지 주차 단속은 안 하지 않습니까? 식당이 있는 쪽에는 다른 지자체마다 틀릴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기사님도 식사는 하셔야 되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점심시간 때는 진짜 택시 손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중심지든 아파트든 답이 없긴 한데, 잘 다니시면서 홀이나 손님 태우면 될 것 같고, 오후 4시부터 7, 8시까지는 오후 4시부터 7, 8시까지는 차가 좀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잘 알아서 판단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 안 합니다. 차 막힐 때는 좀 돈도 안 되고, 차가 막히면 손님 태우러 가는 것도 힘들고,
또 콜 잘못 부르면 돌아가기도 힘들고 막 그래서 일을 안 합니다. 근데 지금 다 해봤죠 저는. 근데 좀 일하기가 불편했다. 근데 뭐 그 시간에 나와도 손님은 많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보통 사람들이 유흥빌집 쪽으로 술을 먹으러 가는 시간에는 보통 뭐 한 6시, 오후 6시, 7시, 8시, 9시 그쯤에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오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손님 내려주고 또 빠져버립니다. 거기서 손님 태울 거라고 하면은 확률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유흥빌집지나 술집 쪽에, 술집 골목 쪽이나 이런 데는 10시 이후에는 나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뭐 아파트나 다른 지역에 손님 내려주고 유흥밀집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좀 시간대별로 일을 하시는 게 좋고 뭐 그 이후에는 새벽에는 뭐 답이 없습니다. 집에서 나온 사람도 있고 술집 거리는 그래도 새벽에도 저는 술집 쪽으로 유흥밀집 쪽으로 차를 이동하거든요. 그렇게 시간대별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콜에 대한 얘기입니다. 콜이 잡혔을 때 저는 거의 이게 이제 콜이 잡혔을 때 출발지를 딱 보고 웬만하면 저는 전화를 하거든요. 왜냐면 네가 좀 빨리 나와라. 그래야 내가 니를 태워서 빨리 간다는 식으로. 이제 보통은 이제 큰 길거리 찾길에서 콜이 잡히는 경우는 대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나 골목 이런 데는 안 나오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네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게 좋고 나와 있냐 물어보고 저 같은 경우는 손님 나와 계신가요? 이렇게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물어봤으니까 제가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나갑니다. 아니면 나와 있어요. 어디 앞에 있어요. 이렇게 말해서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왜냐면 위치가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나는 지 찾으러 갔는데 위치가 틀리면 뭐 기분 나빠서 기사님들 그냥 나가실 거 아니랍니까? 그까지 갔는데 태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108동에서 불렀는데 다른 동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 아파트 자이 아파트라고 딱 찍혀요. 그러면 얘가 몇 동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입구에 있는지 후문에 있는지 정문에 있는지 그런 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딱 중간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면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전화를 해가지고 네가 몇 동에 있냐 어디 있느냐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지금 내가 가고 있을까 거의 다 왔으니까 나와라 나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미리 말씀을 언지를 주는 게 우리는 시간이 돈인데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것도 콜 이야기인데 손님이 콜 손님이 탔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손님 내비대로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먼저 말을 합니다. 다른 뭐 기사님들은 다르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가다가 갑자기 손님이 아저씨 왜 이리 가요? 여기 이 길로 왜 가요? 막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럴 때 손님한테 대응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손님한테 내비대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손님 미리 말씀을 해주시지. 아니 손님이 이렇게 주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밖에 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비대로 간다고 말 안 하고 출발하면 좀 이렇게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은 젊은 친구들은 뭐 길을 잘 모르니까 별말 안 하는데 좀 따지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 짜증납니다. 그거 뭐 어떻게 하라고 그죠? 아니 지가 그렇게 가자해서 간 건데 아니면 솔직한 말로 짜장면 시켜서 짜장면을 줬는데 지는 왜 짬뽕을 안 주냐 이렇게 말하면 저희가 다 황당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비대로 가고 그 다음에 내비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손님 혹시 원하시는 경로 있으시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 나중에 분쟁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길에서 탄 손님 있지 않습니까? 손들어서 탄 손님, 우리끼리 말로 길손. 그런 손님들이 항상 목적지를 잘 안 말해줘요. 예를 들어 뭐 부산 같으면 해운대로 가있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해운대가 한두 개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말하는 손님이나 아니면 앞으로 쭉 가이소 이렇게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일단 앞으로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목적지가 생각이 안 나는지 빨리 말하는 사람 많아요. 진짜 답답하지.
그럴 때는 항상 손님 먼저 돈부터 말해주세요 하고 출발지 이제 자머리를 그렇게 두고 계속 이제 손님한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합니다. 손님 혹시 주소나 건물 이름, 아파트 이름이나 빌라 이름 아니면 뭐 근처에 뭐 가게 같은 거 있으면 가게 이름 같은 거 말해주세요. 아니면 학교나 뭐 그런 거 말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내비 찍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학교 쪽으로 가라 이러면 학교로 뭐 찍지 않습니까? 학교 찍을 때는 무슨 초, 무슨 중 이렇게 지금 빠르거든요. 무슨 고, 뭐 학교까지 안 쳐도 됩니다. 그렇게 쳤을 때 손님 이쪽으로 갈 테니까 가다가 손님 말씀해 주세요. 이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거 진짜 짜증납니다. 손님들 목적지 말 안 해줄 때. 어떻게 하라고, 그죠? 운전대 잡고 있는 사람 심정을 생각 안 하고, 그죠? 자, 그럼 5번째 한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생각나는 것만 이제 추려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빈 차를 따라가지 말랍니다. 빈 차. 앞에 빈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좌회전 해버리든지 우회전 해버리든지 아니면 너무 좁은 골목은 좀 그렇지만 다른 길로 빠져버립니다. 굳이 앞에 빈 차들이 많은데 내가 그 차를 따라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너무 손님 찾으러 다니지 마십시오. 손님 찾으러 다녀봐야 길가에서는 손님 태우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물론 주말이나 퇴근 시간이나 출근 시간 때는 길에 손님이 많긴 한데 저같이 밤늦게 하거나 낮에 이럴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좀 느긋하게 좀 빠져갖고 이제 커피도 한잔 하시면서 아니면 좀 유튜브 보고 좀 쉬고 이럴 때 손님이 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손님 찾으러 다니면 손님은 없고 그렇다고 또 안 다닐 수는 없으니까 이제 눈치껏 상황 봐서 하시란 말씀이고,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나도 빈차인데 뒤에서 너무 빈차가 빨리 와가지고 날 추월해 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지선에 서가 있는데 갑자기 빨리 가는 기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앞에 가도 그 차 앞에 또 빈차가 있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확률적으로는 거의 앞에 빈차가 있으니까 나는 아이고 가세요, 앞에 가세요 이러면서 느긋하게 가다 보면 콜 잡히든가 갑자기 제 타이밍에서 신호가 잡혀서 반대편 건널목에서 탔든가 아니면 갑자기 골목이나 건물에서 튀어나가지고 택시 이러면서 타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손님을 찾으러 다니면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제 6번째로는 이거는 저도 초보 때 진짜 많이 실수하고 많이 틀렸던 내용인데, 습관적으로 내가 이제 운전하다가 이 동네로 한번 가봐야지 머리를 쓰고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항상 내가 1차선으로 달리고 있어요. 1차선으로 달린다는 말은 갓길에 사람들이 이제 손 들어서 타는 손님을 안 태우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항상 1차선을 달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초보 기사님들이 진짜 많이 하는 실수인데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인도 차선, 갓길로 차를 내가 다니는 거를 좀 습관적으로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 멀리서 손 드는 사람도 있지만 손 안 들고 택시를 타는 손님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하고 눈이 마주칠 정도로 이제 내가 달리는 방향 쪽으로 사람이 서가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90% 택시를 탄다 보면 됩니다. 택시를 타려고 하는 손님이라 보면 됩니다. 그러면 손을 들든가 아니면 제스처 그러니까 약간의 제스처라도 택시를 그러니까 이게 초보 때는 그게 잘 안 보입니다. 손을 드는 것도 살짝 드는 사람도 있고 크게 드는 사람도 있지만 살짝 드는데 저 택시 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하다 보면 이거는 시간이 답입니다. 하다 보면은 저 사람 택시 탈 손님이네. 서가 있는 모습만 봐도 이제 저는 알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꼭 콜로만 손님을 태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돈 많이 버셔야죠. 어차피 돈 벌러 나온 건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잘 따지셔가지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몇 가지 더 추가해서 6가지네요. 추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봤는데 제가 생각나는 거
앞으로 계속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책에도 안 나오는 내용이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이거 뭐 법인회사나 뭐 처음에 이제 뭐 개인 택시 시작하신 분은 당연히 뭐 어디 배울 데도 없을 거고, 회사 택시로 가면 회사에서 한 번씩 무슨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교육 내용이 그렇습니다. 뭐 사고 내지 마라, 안전운전, 그런 내용을 하지, 손님한테 응대하는 방법이나 뭐 손님을 이제 많이 태워야지 우리는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런 내용을 잘 얘기 안 합니다. 회사는 무조건 니들한테 키 주는 순간 산학금은 나한테 줘야 되고 자기들이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사고 안 나는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 나면 지들 보험료 올라가고 자기들 운영비 많이 빠지니까요. 그러니까 니들이 어떻게 일을 하든 말든 무조건 산학금은 정해져가 있으니까 이런 내용까지는 세세하게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날 때마다 다 오늘 사실은 이런 내용을 다 운전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운전하면서 하니까 정리가 안 돼요. 저도 운전을 하면서 하니까 다른 거 뭐 주저리 뭐 어느 정도 그냥 뭐 일상을 말하는 거는 좀 이렇게 틀려도 되지만 이런 교육적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영상이랑 음성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성을 따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시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한테 도움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돈 많이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달밤 택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올릴게요. 감사합니다.